여러분들 교재 81쪽입니다. 81쪽의 괄호 8번 이조기 원소들의 여러 가지 이원자 분자들의 분자 변함수를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질소 분자 그리고 산소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소 분자는 이렇게 시그마 EP와 파이 EP의 합해서 전자 6개 채워주는 것으로 끝났죠. 산소 자체는 질소보다 원자가 전자가 1개가 더 많은데 산소 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가 더 많아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자가 파이 EP 스타 오비탈의 한 개 훈태 규칙을 지키면서 채워지는 것이 끝났습니다. 플로르 분자는 산소 분자보다 또 전자가 2개가 많아요. 산소 원자보다 플로르 원자는 전자가 1개가 많은데 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 많죠. 따라서 파이 EP 스타 오비탈의 홀 전자 상태에다가 또 전자가 쌍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모두 전자가 쌍이 되어서 반자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산소 분자는 홀 전자 때문에 상자성이죠. 질소 분자에 비해서 탄소 분자는 전자수가 2개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수 2개가 적겠죠. 또 붕소 분자는 탄소 분자보다 전자수가 또 2개가 적으니까 한 개 채워지면서 끝났으니까 홀 전자가 2개가 존재하면서 상자성. 리튬 같으면은 리튬 원자 상태에서 ES 오비탈에 전자가 1개가 있었어요. 그런 리튬의 ES 오비탈과 ES 오비탈 간의 보강 간섭에 의해서 결합 분자 오비탈 상쇄 간섭에 의해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총 원자과 전자 2개가 결합 분자 오비탈에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0 나누기 2를 하게 되니까 결합 차수가 1.0차로 나타납니다. 베릴륨 분자를 형성할 때 베릴륨 원자들은요 E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있는 상태로 원자과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했었죠. 이런 ES 오비탈이 각각 간섭에서 결합 분자 오비탈 시그마 ES, 반결합 분자 오비탈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총 원자가 전자 2개니까 4개죠. 그래서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 나누기 2 하니까 결합 차수 몇 차? 0차.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리튬 분자가 베릴륨 분자보다는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결합 차수가 0차인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결합 차수를 다 동일한 방식대로 해서 구해보니까 표에 정리가 되세요.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 바로 위쪽에 표에 정리된 내용을 봤더니 리튬은 결합차수 1, 베릴륨 분자 결합차수 0,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붕소 분자부터 여기 네온 분자까지 해서 결합차수가 누가 제일 크냐면은 질소 분자가 결합차수가 3.0차로 제일 컸죠. 질소 분자보다 또 전자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가 증가가 되면서 결합차수가 점점 작아졌어요. 또 이 질소 분자보다 오히려 원자가 전자가 적으니까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가 적기 때문에 결합차수가 3차보다는 점점 작아지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결합차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요. 이 결합 에너지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결합 해리 에너지입니다. 이 결합 에너지가 결합 차수가 클수록 크고 또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핵 중간에서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쪽 핵을 세게 끌어당겨서 결합 길이는 제일 짧게 나타나겠죠. 여기에서 결합 차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 또는 줄여서 결합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고 결합 길이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네온 분자 같은 경우에는 결합 차수가 0차가 나와요. 전자가 완전히 꽉 채워지면서 그래서 0차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 극저온에서 거의 0켈빈 근처에서 네온 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 정도로는 네온 분자라고 말을 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오비탈 믹싱이 일어나는 것은 질소 분자까지는 오비탈 믹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산소 분자부터는 오비탈 믹싱을 극복했죠. 오비탈 믹싱을 극복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산소부터는 전기 염성도 값,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오비탈 믹싱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리튬 분자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을 하기 어렵죠. 베를린 분자, 동소 분자, 탄소 분자 이것들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1기압 25도씨 상태에서 그 원소만 존재하는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은 질소 분자부터 F2 분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N2, O2, F2만 박스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적으세요. 실제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이원자 분자.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실제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이원자 분자입니다. C2 분자, 결합 차수는 2.0차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C2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교재 81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C2는 거의 관찰되기 어려워요. C2는 거의 관찰되기 어려운데 그런데 C2-2가는 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C2-2가는 왜 관찰되느냐? C2 상태에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2가가 되면은 전자가 이 중성 상태보다 2개가 더 들어오죠. 2개가 딱 더 들어오게 되면은 결합 차수가 어떻게 되면은 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6개,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진자수 0개 나누기 이해하게 되면은 결합 차수가 3.0차로 나타납니다. 결합 차수가 3.0차로 되면은 그건 결합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실질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이 자연계에서 C2-2가는 실질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칼슘 카바이드 형태로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칼슘이 플러스 2가 이온이죠. 알칼리 토금속은요, 화합물 중에서 무조건 그 산화수가 플러스 2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C2 자체가 뭡니까? 마이너스 2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것을 우리가 칼슘 카바이드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칼슘 아세틸라이드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C2-2가. C2-2가는 루이스 구조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려져요. C가 -1가 또 C가 -1가의 형식 전환을 나타내죠. 이거는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서 H+가 2개가 탁 떨어지게 되면은 C2-2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세틸렌에서 H+가 2개 떨어진 -2가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아세틸라이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칼슘 카바이드라고도 하고 칼슘 아세틸라이드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이원자 분자들, 2주기의 이원자 분자들 중에서 표준 상태, 1기압 25도씨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N2, O2, F2고 C2는 실질적으로 관찰되기 어렵지만 또 C2-2가가 되면 결합차수가 3.0차가 되어서 자연계에서 칼슘 카바이드와 같은 형태로 발견될 수도 있다. 결합차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 교재 여기 81쪽의 중간에 표의 내용을요,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82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N2에서 결합 차수가 3.0차입니다. 자, 오른쪽은 결합 길이를 보는 것이고 왼쪽은 결합 에너지 또는 결합 해리 에너지를 보는 것인데 N2는 결합 차수가 3.0차예요. 결합 차수가 크기 때문에 결합 차수가 이제 2차, 1차로 작아지니까 점점 결합 에너지 작아지죠. 또 C2, B2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물질이 결합 차수가 2차, 1차로 작아지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작아져요. 또 결합 길이의 측면을 보면은 결합 길이는 이제 오른쪽의 데이터를 보는데 이 그래프에 해당이 되죠. N2가 이 N과 N 간의 핵 간의 거리가 제일 짧아요. 왜? 결합 차수가 제일 큰 이원자 분자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결합 차수가 점점 더 작아지니까 결합 길이는 점점 길어지더라라고 하는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82쪽에 아래쪽에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그림은 산소 분자의 분자 궤도 함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산소 분자의 분자 궤도 함수, 이 왼쪽이 산소의 원자 오비탈, 이 오른쪽이 산소의 원자 오비탈이죠. ES 오비탈과 ES 오비탈이 서로 간섭을 해서 시그마 ES 오비탈 그리고 이 상세 간섭에 의해서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것을 압니다. 보강 간섭에 의해서 시그마 ES, 상세 간섭에 의해서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 그리고 EP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간섭이 이루어지는데 산소 분자부터는요, 전기염 농도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오비탈 믹싱을 극복을 해서 파이 EP보다 시그마 EP가 N이 주니까 더 낫다고 했죠. 시그마 EP 그리고 시그마 EP 스타 오비탈
파이 2p 2개, 파이 2p 스타 오비탈 2개입니다. 산소 분자이기 때문에 산소 분자 상태에서 전자를 보면은 원래 원자 상태에서 2s 오비탈 전자 2개, 2p 오비탈의 전자 1개, 그리고 쌍을 이루고 있었죠. 위로 간 갈수록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 2개, 그리고 전자가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총 몇 개냐면은 6개, 6개에서 12개죠. 전자를 채워보면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졌어요. 4개 채워지고, 5, 6, 7, 8, 훈트기 측에서 채워지고, 9번째, 10번째 전자가 채워지고, 나머지 11번째와 12번째 전자는요, 파이 2p 스타 오비탈의 홀 전자 상태로 훈트기 측에서 채워졌죠. 결합 차수를 구해보면은, 자,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나누기 2 하니까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스타에서는 결합차수 기호도 0. 그리고 여기 파이 분자 오비탈과 여기 시그마 2p 분자 오비탈인데 여기에서 결합차수를 구할 때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6개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개 하게 되니까 결합차수가 얼마입니까? 2.0차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소 분자에서는 결합차수가 2.0차다라고 하는 것까지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산소 분자뿐만 아니라 O2 플러스 1가, O2 마이너스 1가, O2 마이너스 2가까지를 비교를 하라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자, 비교를 해보면은 O2 분자에서는요, 파이 2p 스타 오비탈의 홀 전자 상태로 전자 배치가 끝났어요. 근데 O2 마이너스 1가가 되면은 파이 2p의 홀 전자 상태에서 또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왔죠. 쌍을 이루게 됩니다. O2 마이너스 2가가 되면은 파이 2p 스타 오비탈의 전자가 이 홀 전자 상태였는데 전자 쌍으로 이렇게 전자 2개가 들어오니까 전자 쌍이 2쌍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O2 플러스 1가가 되면은요, O2 분자 상태에서 전자가 한 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자 한 개 떨어지니까 여기에 홀 전자 상태. 어차피 시그마 ES와 시그마 ES 스타 오비탈은 전자 2개 서로 상쇄가 되죠. 전자 2개 서로 상쇄가 되고, 여기 이 2p 오비탈에 의한 결합 분자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와 반결합 분자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만 우리가 이 결합 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결합 차수 6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 전자수 1개 나누기 하니까 2.5차죠. O2는 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6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2 나누기 2 하니까 2.0차. O2 마이너스 1가가 되면은 6 빼기 반결합 분자 오비탈의 전자수 3개 하게 되니까 결국 1.5 나누기 하면은 1.5차. 그리고 6 빼기 4 나누기 하니까 1.0차죠. 이렇게 동일한 핵종 간의 결합에 의해서 이원자 분자로 만들어졌는데 전자수의 차이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합 차수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요, 결합력이 더 크다.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더 강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결합 해리 에너지지만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리고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요, 결합 길이, 두 핵 간에 연결하는 길이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더 짧아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홀 전자가 첫 번째 화학종 O2 플러스에는 있어요. 상자성 O2 분자에도 홀 전자 2개니까 상자성, O2 마이너스 1가의 홀 전자니까 상자성인데 O2 마이너스 2가가 되니까 전자가 모두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자성이 나타나겠죠. 자, 이 그림을 근거로 해서 O2 플러스 1가, O2 마이너스 1가, O2 마이너스 2가의 성질에 대해서 추론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고려해주세요. 기억, 반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O2 마이너스 2가 뿐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옳습니다. 니은,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요, 결합 차수가 가장 큰 O2 플러스 1가죠. O2 플러스 1가인데 O2라고 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의 설명 틀렸습니다. 디귿, 가장 큰 기준 진동수. 기준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하죠. 또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기준 진동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결합 차수가 크면 클수록 훅스 룰에서의 이 힘상수 값이 커집니다. 힘상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준 진동수가 더 커진다라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해설해 보니까 띠것에 나와 있어요. 기준 진동수 N라고 하는 것은, 기준 진동수 N라고 하는 것은 2파이분의 1
그리고 루트 환산질량분의 힘상수이고 이 결합 차수가 클수록 힘상수가 크고 힘상수가 클수록 기준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죠. 자, 이 환산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환산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핵종들이 다 똑같죠. O2라고 하는, 그러니까 O 원자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모여 있다고 하는 핵종이 똑같기 때문에 이 화학종들은 환산질량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원래 이 환산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질량이 M1이라고 하고 다른 한 개의 질량이 M2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해지냐면은 M1 더하기 M2 분의 M1 곱하기 M2 형태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차수가 클수록 힘상수가 크고 이 기준 진동수가 크고 기준 진동수가 커지면은 결합하는 에너지 값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티것의 설명도 옳습니다. 예제에서는 기억과 티것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